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여러분, 한류란 단어 들으면 왠지 가슴 뿌듯하고 이런 바가 있죠. 주로 동남아시아 중심이지만요, 우리의 대중문화 현상들이 상품이 돼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여 년 전에 더 큰 규모의 한류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사절단이 나가서 펼쳐 보여준 그때의 한류, 조선통신사입니다. 기록물들 보면요, 조선통신사 그 방대한 인력이 지나갈 때마다 일본인들 환호하고 크게 아주 나라의 경사처럼 접대를 하고, 또 이 통신사 사절단들이 남기는 각종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장하고 싶어 애를 썼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된 이분들 어떤 존재들이었고, 또 일본의 전수해준 문화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조선통신사 이름은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다 근년에 들어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각광받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조선통신사의 길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 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선통신사를 증언하는 인물들, 또 유적들, 이런 것도 함께 이해가 되겠죠. 자, 조선통신사의 만남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문 분야의 탐서가들이 무척 가깝게 여기는 저술가이시고요, 연세대 국문과 교수이신 허경진 교수 오늘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주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전공 분야 선생님들 만나 뵙는데, 오늘 선생님 뵙게 된 게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다 보니까 근년에 연구서도 나오고 책자가 좀 나오던데, 아무래도 허경진 선생님이 좀 선구적인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300년 전에 한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조선통신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개요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게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흐르게 마련인데, 문제는 누군가 물꼬를 터줘야만 됩니다. 요즘은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흘러가지만 300년 전은 쇄국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과도 외교가 끊어지고 조선과만 외교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화를 받을 통로는 조선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장군이 즉위할 때는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장군이 즉위한다고 장군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예. 천황이 있지만 명목상에 에도 막부가 실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은 교토에 있었고, 네. 그리고 막부는 그 당시에 에도, 지금의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통치자가 장군이었던 거죠. 장군이 즉위할 때는 불렀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그 외교적인 차원, 또 하나는 일본의 그 국민들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문화를 이 기회에 보여주겠다는 또 하나의 문화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히 초기에 통일은 했지만 지방의 영주들이 아직도 다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했다는 그 명분 또는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엄청난 규모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가고, 한류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온다면 일본이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준비했지만 민간인들의 준비가 더 재밌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기모노가 갑자기 조선식의 기모노가 유행하는 거예요. 일본 이제 전통 목적 기모노인데, 조선 분위기에. 조선식으로 분위기를 바꿉니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조선의 그림들이 출판이 되고 조선의 책들이 출판되고, 같이 월드컵과 똑같습니다. 월드컵 관련된 옷들이 팔리고 그런 것과 똑같이
갑자기 그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또 하나는 행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자체가 그 퍼레이드가 500명인데 일본 측까지 하면 1000여 명 되죠. 예. 몇 시간 지나가는데 그 그림이 먼저 팔려요. 왜냐하면 행렬은 그곳에 가야만 보죠. 근데 그림은 사가지고 보니까 에도까지 올 수 없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책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 중계가 없던 예, 시절에 벌써 1년 역할을. 전부터 예. 분위기가 이제 조선 사람을 맞을, 바꿔 말하면 조선의 문화를 즐길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거죠. 일본 측으로서도 그러니까 예. 커다란 국가 행사였군요. 최고의 행사죠. 네. 그러니까 조선조의 이제 외교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명나라 4대 관계였다는 건 분명한 것이죠. 예. 아마도 일본과는 4대가 아닌 교린 관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본과 우리의 교린의 의미가 뭐고 또 일본은 우리를 그 당시 어떻게 대했고 등등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교린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은 이는 이웃 나라죠. 그 교는 교제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물론 동등한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 대등한 것인데 그리고 두 나라 외교관들이 만났을 때 화두가 있죠. 가장 많이 쓰인 말이 설린입니다. 설린. 착한 이웃. 초청하는 목적도 그랬고 여기서 가는 목적도 우리가 두 나라를 조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주군을 둘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의 일부 그 우파 학자들의 논리고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인문 사상을 농축한 인문어가 모여 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이웃.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조선의 외교 지침이었던 4대 교린. 교린이라는 의미 속엔 이웃이 담겨 있다. 교린 중에서도 우리의 외교의 핵심은 바로 설린. 이웃하고 있는 지역 또는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함이었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는 문물을 전했다. 조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 문화 강국 조선의 힘이 일본을 향했다. 이웃하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전할 것. 이웃하고자 한다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하고 볼 것. 지금의 한류 또한 설린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우월한 문화의 전달이 아닌 이웃에게 내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착한 마음이 설린의 관계에선 아주 중요하다. 또한 설린은 나란히 붙어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무조건 허문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경계를 차츰차츰 낮추어 마음이 우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웃, 가깝게 사는 집, 가깝게 사는 사람, 가깝게 사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사이좋게. 오늘의 인문어집 이웃. 문화를 전달하면 찾아오는 사이좋은 사람, 사이좋은 나라.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이 붙기 이전부터 조선조 때 아무래도 일본하고 무슨 교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흐름이 대강 어떻게 또 임란 전후로도 아마 분명히 달랐을 텐데 일본은 하고 임란은 전쟁을 했을 때니까 말이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나요? 임란 전에는 그 사신이 일본 사신이 한양까지 들어왔죠. 예.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그 사신들이 오던 통로가 침입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국내 정세를 염탐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서 외교는 끊어졌죠. 끊어졌는데 전쟁 중에도 외교할 몇 가지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그만둬야겠다는 그 강화회담. 그러면 사신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명칭을 탐적사라고 그랬어요. 탐적. 예, 탐적. 적군할 적군을 때입니까? 염탐한다. 아, 예. 예, 그거는 친선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임진왜란 포로로 많이 갔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포로 쇠환사, 포로 쇠환사. 쇠환사. 그러니까 예. 되돌리게 하기. 예,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신이 두어 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통신사. 통신이란 말은 신을이 통한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신의가 있을 수가 없죠. 전쟁 후에는 그래서 문제가 일본 사신은 조선에 올 수가 없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통신사라는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 것이죠. 그렇군요. 낱말 뜻도 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통신사 하면 자꾸 텔레커뮤니케이션 생각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신의를 주고받는다. 그런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지 말자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하여튼 형성된 게 통신사 관계예요. 예. 그리고 통신사가 오갈 때는 아무래도 평화가 유지가 됐겠죠. 그 문제가 예. 조선에서 처음에는 일본과 외교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전쟁을 잊을 수 없다. 예.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북쪽에서 후금, 청나라가 또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적을 둘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때 현실적인 적은 청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병자호란 직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막기 위해서는 남쪽과는 화평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길에요. 예. 자, 500여 명이나 된다면 500여 명들이 다 뭔가 역할이 있으니까 갔을 예, 거란 그렇죠. 말이죠. 대략 어떤 역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신분에 따라서 이제 셋으로 나눕니다. 상관, 중관, 하관. 네. 하관은 간단해요. 그 뱃사공들입니다. 상관은 공식 사절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사, 부사, 종사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따른 그 역관들이 있어요. 역관. 수역 세 사람. 번역해 주는 사람, 예. 통역. 예. 역관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수석 역관들이 한 사람씩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술관. 공식적인 제술관. 문서를 쓰는 문서를 쓰는 사람. 제술관. 예. 그리고 사신마다 서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제술관하고 또 어떤 제술관은 공식적인 글이고요. 예. 서기들은 개인적인 일상 대화를 할 예. 때도 이제 써야 필담을 됩니다. 하는 수가 예. 많을 테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상관에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의원들은 일본에서 계속 요청을 해요. 양이라고 구분하는데 양이들은 일본 의원들과 만나서 공식적인 토론을 합니다.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의학 기술. 제일 궁금한 게 그 인삼 문제예요. 예. 인삼이 만병통치약인데 이것을 수입하려면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 그 통신사들이 인삼을 가져갔어요. 팔려고. 근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원들에게 인삼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약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의학책을 놓고 동의보감을 놓고 예. 이 약초가 이거냐. 그러니까 실물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의원들이 오면은 여관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스시마에서 에도까지 중에 여관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의원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약초도 묻고 심한 경우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 임상 실험을 같이 해요.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사절단 뭐 건강 관리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의원은 아예 의원이 두 가지 본격적인- 급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사절단들이 문서 관련된 제술관이나 예. 서기들이 있고 또 통역 맡는 역관들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의학 관련 의원들이 있고 또 더 있겠네요. 또 재미있는 건 마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상제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제주 부리는 그 군관들입니다. 우리는 기마 민족이잖아요. 예. 근데 애초에는 기마 예. 민족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요청을 해요. 우리가 그 마상제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말을 싣고 갑니다. 그리고 군관들도 그 마상제를 보여주려고 가죠. 스시마에서 하고 에도에서 하고 상당히 많은 그 장군의 집에서도 합니다. 또 흔한 것들이 그 광대들도 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광대들요. 예,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 공연을 하죠. 음. 근데 여자들이 가는 건 아니고 남자들 또 소동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예.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그때 소동들의 춤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옷차림도 조선의 그 옷차림,
무당 옷차림이죠. 뭐 그런 네. 것들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물론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고 마상제 모습은 예. 그리고 실제 공연으로도 남아 있는 거죠. 자, 대규모 인력들 단순노역까지 한 500명 정도의 500명, 490명 그렇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별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오해하기 쉬운 게 예, 지금 우리 일본 간다면 한나절에 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뭐 한양을 출발해서 저 교토까지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오고 가는 총 기간. 그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예.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바람. 예, 이게 중요하죠. 보통은 9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죠. 9개월이요. 9개월이라는 건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500명이 하루에 먹고 자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의 숙소. 요즘 말하면 호텔이 이제 서너 개 정도는 독점을 해야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호텔도 새로 지어요. 음. 조선통신사를 위한. 통신사용 건물을 네. 아예 새로 짓는다. 그랬다가 갔다가 올 때 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는 철거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생선을 먹었죠. 아, 쓰지마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고기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 비용의 문제가 어느 분이 논문을 썼어요. 얼마나 먹었을까. 예. 뭐 그런 여담인데 스시마의 농부들이 조선통신사가 오니까 소를 가지고 도망가는 기록도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잡아먹힐까 봐. 예. 징발당하니까. 그런 아주 다른 문화가 만나는 현장의 통신사이기도 합니다. 예. 500명이 먹고 자는 비용이 엄청나는 거죠. 아니 근데 문득 그 궁금증이 예. 생겼는데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야 뭐 당연히 이제 이 행렬이 이동하는 모든 경비를 우리 조정에서 냈겠죠. 그런데 통신사가 일본에 가면 그 다음 비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초청자가 내는 거죠. 일본에서 내는 일본이 겁니까? 내는데 예. 나중에 일본이 통신사를 그만두자고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용입니다. 그 정도로 비용 부담이 요즘 컸군요. 말로 하면은 이게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예.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스시마에서 에도까지 오는 길목에 수십 개의 그 영주들이 있어요. 네. 그 번이죠. 그래서 영주들에게 그 동네를 지나갈 때 비용은 영주가 내라.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영주가 에도에 납부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부에서는 정책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쓴 것입니다. 지방 영주들의 세력도 약화시키고 너무 세지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통신사를 활용한 것이죠. 대개는 이제 이 사신들이 갔던 이유가 장군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고 할 예. 때 이제 기념식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조선조 국왕에 이제 문서도 전달을 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등등 한번 그 통신사들이 이제 도착해서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했고 우리 통신사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등등 조금만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죠. 우리 그 통신사 일행을 수시로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전달받는 거예요. 역시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전수받는다. 근데 그것이 자기 혼자 전수받는 게 아니라 출판의 목적이 있어요. 아, 만날 때 질문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오면은 명함을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명함을 보고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많이 말렸습니다. 국가 기밀이 새나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만나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 경호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갖고 와서 며칠 동안 집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합니다. 출판하는데 어떤 경우는 통신사 일행이 에도까지 갔다 오니까 벌써 책에 나와 있었다. 네. 2달 사이에. 목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류붐이 있을 때 책을 팔아야 빨리 팔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2차적이면 안 팔리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가는 화가끼리 만나고 시인은 시인끼리. 제일 많은 게 시인입니다. 일본은 시인이라는 직업이 선비라는 직업이 없어요. 선비가. 사무라이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과거 시험을 봐서 선비가 벼슬 했고 일본은 사무라이가 벼슬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인이나 선비는 그 우리하고는 다르게 부속된 존재예요. 우리는 문관이라는 없잖아요. 무관이 이제 권력을 가졌거든요. 우리 경우는. 일본은 근데 일본은 무관이 아니군요. 권력을 갖고 무관이 있고 권력을 갖는 대신 문관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주변적인 인물들. 예, 그래서 벼슬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이 우리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인들이 가장 당황한 게 시인이 많은데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예. 뭐 사무라이 옷이죠. 예. 그리고 시라는 게 순간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제목을 주고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써갖고 와서 우리 보고 이 제목 가지고 써달라 차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일본 사람이 먼저 써갖고 우리가 보고 할 만하면 지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출판이 됐는데 어떤 책들은 2번, 3번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시를 써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아주 엉뚱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글씨를 붙이면 집에 불이 안 난다. 아, 뭐 그런 미신. 그런 또는 미신이 있었군요. 아기를 낳을 때 순산한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면 무조건 이게 한류 중에 하나인데 조선의 거는 무조건 우월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를 썼나. 남욱이라는 분이 시집이 그때 있는데 갔다 오는 동안 2,000수를 썼어요. 그러면 그게 예. 시겠습니까? 대충 글만 써줘도 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죠. 그리고 손님들에게 안 써줄 수도 없고 예. 뭐 지금 다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허경주 선생님이 쭉 얘기해주는 와중에 좀 재밌다 싶게 느껴진 한 대목이 아까 얘기 중에 있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문관이 이제 부수적 존재였다, 하급이었다. 그러니까 글을 숭상하는 나라에서 그 실력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잣대를 재다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아래로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라는 게 어쩌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성리학 같은 경우에도 퇴계 선생의 성리학이 일본으로 갔거든요. 예. 그 포로 중에 강항이란 분이 전파했죠. 그런데 일본의 성리학은 우리는 주자학을 상당히 많이 지켰고 네. 저쪽은 주자학을 벗어났어요. 예. 일본식으로 해서겠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필담 가면은 일본에는 서양의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나가사키라는 곳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섬을 하나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예. 그 바다 밖에다가. 그래서 거기에만 살아라. 그러니까 육지를 못 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 통해서 과학도 들어왔고 의학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의학도 인삼, 약초, 동의보감 이런 차원에서는 받아들이다가 서양을 받아들이면서는 조선의학을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가 12차 가면은 생기는 거죠. 그런 네. 모든 것들이 19세기 초에 맞물려서 통신사가 12차 뒤에는 없어지는. 종료가 되는군요. 예. 지금 선생님이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말이죠. 우리가 학교 과정을 통해 초중고 과정을 예.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되는 이 한일 관계 통념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우리는 아주 대륙을 거쳐온 우월한 문물로 일본을 가르쳐 주다가 예. 근대 와서 이제 그게 역전됐다 이렇게 이제 그 보통 배웁니다. 뭐 그게 큰 대목에서 이제 하나의 상식이겠죠. 근데 지금 허 선생님 말씀을 보면 가령 뭐 조선을 통해서 성리학을 전수받는다 하더라도 일본은 자기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가사키 개항이 의미하듯이 서구 사회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 예. 또 자기화,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우월했다라는 그 통념이 좀 다르게 설명될 요지도 있고 또 과거 자랑하는 게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명료하게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록 보면요. 정확히 1811년 마지막 통신사 김희교가 대마도까지 갔다 돌아왔다 이 기록이 있어요. 예. 그 통신사 관행의 이제 종결 그 부분을 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관행의 설명해 종결이라는 것 자체가 11차 자체가 사실은 벌써 11차는 다른 거죠. 에도까지 안 갔거든요. 그때 논란이 많이 있던 거예요. 통신사를 불러야 될 거냐 말 거냐. 네. 그러다가 이제 한 텀이 이미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부르긴 했지만 스시마에서 끝냈다는 거는 형식상 끝내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본토의 지식인들이 스시마를 많이 왔어요.
만나기 위해서. 예. 근데 그 다음 텀에는 벌써 메이지 유신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 일본은, 과정이니까 더 이상 조선을 만날 필요가 없고 그러네요. 거꾸로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 모습은 뭐죠? 군비 강화 같은 예, 물론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가 식민지화되는 근데 거 메이지 아닙니까? 유신 뭐 그 직전부터 예. 정한론이라는 게 조금씩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메이지 유신 자체도 네. 뭐 그 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선생님 그 조선통신사를 구성한 사람들이 뭐 의원이고 하원이고 뭐 역관이고 다 중인 계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인 계급에 주목을 하시게 된 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중인 계급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일단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조선은 성리학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뽑을 때 문과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청에 나가면 실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만 하다가 4서삼경 읽고 예. 나가서 현장 행정 실무를 할 도리가 없겠죠. 뭐 병조에 가면은 병조일이 있고 예. 호조 가면은 이제 뭐 계산의 문제가 있고 예. 뭐 공조에 가면 이제 그 공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무자들이 했던 거죠. 예. 대표적으로 통신사가 일본에 갔는데 예. 그 국서 전달할 때 사실은 한마디 못해요. 한마디 못하고 역관들이 전부 말하죠. 그렇죠. 일본어로. 사신들은 돌아올 때까지 손님들하고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역관들이 했어요. 예. 그 역관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외교 문제가 풀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 그 천문학, 예. 천문학도 전부 다 중인들입니다. 천문학은 뭐 달력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신라시대 첨성대 이야기를 하지만 조선시대 때도 외국의 과학자들이 인용하는 많은 기록들을 중인들이 했습니다. 그 재판도 형법을 외우는 그 율사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뭐 그림이나 글씨도 물론 그렇고 10가지 가까운 분야의 지식인들이 사실은 조선 사회를 지탱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보는 왕과 문관들만 생각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이 중인들이 없었다면 그 조선의 그 관청은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선 고소득을 누리고 예.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중받는 직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화가 뭐 이런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조선조엔 중인이었네요. 그 조선통신에 예를 든다면은 예. 김명국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아, 이분이, 달마대사 그 그림. 이분이 너무 이분은 시장을 생각한 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화가들은 문인들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장을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비웃었어요. 저 친구는 돈만 한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을 이해한 화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나 양반이 아니니까 체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다음번에도 통신사 때 김명국을 꼭 보내달라. 꼭 오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저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허 교수, 술 한 잔 주시오. 술에 취해야 그림을 그리지 원 술이 없으니 붓이 움직이질 않는구려. 대낮부터 술을 찾으시는군요. 조선 통신사로 외를 찾아갔을 때 일본인들이 하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울려고까지 했다고 하시더니
여전히 바쁘시군요. 제가 그땐 좀 한 인기 했지요. 그림을 그릴 때에 반드시 크게 쥐어야만 붓을 휘둘렀습니다. 붓을 마음대로 놀릴수록 그 의미가 더 무르익었지요. 대단하십니다. 비틀거리는 속에 신필의 기운이 감돈 셈이죠. 그런데 화원님, 당신의 그림에 걸작도 또 실패작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단지 술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걸 낸들 알겠어. 술에 덜 취하면 실패작이 나온 모양이지. 근데 허 교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허 교수는 알겠지요. 제가 중인 아닙니까? 중인이 재물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내킬 때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소. 그런 것이야 공제 윤두서 선생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화원이 무슨. 남이 소매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그리셨겠죠. 하루에 수십 폭을 그리니 실패작이 안 나올 수도 없겠지요. 역시 허 교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은 내 그림을 가져가더군요. 내가 그 그림 주시오. 말 못하는 건 돈과 신분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해놓으니 또 술이 당기는구려. 술 한 잔 마시고 붓을 놀리고 싶소이다. 네, 허님. 그래도 당신의 그림 솜씨는 으뜸이었습니다. 조선 통신사로 일본으로 가면 당신은 조선의 중인이 아니라 조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죠. 200년 동안 조선 통신사가 12번이나 다녀왔지만 일본 측에서 다시 불렀던 화원은 화원님뿐이었습니다. 알아주니 좋지요. 제가 허 교수에게만 하는 말이지만요. 사실 인삼밀매로 죄를 처벌받기도 했어요. 뭐 그래도 그림 실력이 뛰어나니 일본이 또 이 연담을 부르더란 말이요. 조선 통신사에 연담 김명국을 반드시 넣어라. 기분이 좋으시죠? 실력을 알아주니 분놀림이 더 신이 나셨겠죠. 또 화원께서 일본에 갔던 그 시기가 선승화가 유행했던 시기니 화원님의 달마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허 교수, 물론 기분은 좋았지요. 근데 말이죠, 허 교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고 내 그림 중 으뜸을 남에게 보이고 그러고 싶었어. 나도 말이요. 중인이 아니라면 가능했겠지요. 중인이어서 일본을 가니 신분덕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중인이어서 실패작이 많으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인이어서 그림을 그렸으니 신분덕을 톡톡히 본 것이겠지요. 그렇소. 난 술에 취한 중인이자 화원이요. 자, 허 교수,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 그 조선 통신사를 구성했던 주요 인력들이 다 중인 계층의 전문인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한 사례로 화원인 김명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전설적인 인물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기록 중에 하나 약관시인 홍세태가 일본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각광받은 모양인데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서로 가고 싶었는데 일본은 그 백길이 힘드니까 서로 안 갔어요. 근데 홍세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그래도 뛰어난 시인, 그러니까 최고의 시인들이 안 가다 보니까 홍세태 정도만 돼도 일본서는 최고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 근데 중국에는 뛰어난 작가 시인들이 워낙 많이 갔고 1년에 서너 번씩 갔거든요. 일본은 20년 만에 한 번 가니까 12번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세태가 인정을 받은 것인데 그분의 그 뛰어난 점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썼고 시도 예.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서는 홍세태는 화가로 인정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그림도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럴 때는 이 중인 전문가들은 참 일본이 좋았겠어요. 실제로 대접받고 돈 예, 벌고. 예. 보통 그림 하나 그리면 금화를 5장을 받았다래요. 엄청난 돈을 받은 거죠. 그 밖에도 조선통신사를 따라갔던 화원 중에서 아주 알만한 알려진 존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기록 중에 변박이란 아전 출신 화가가 그렇게 예, 그렇죠. 명성을 날렸습니까? 그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변박은 원래 화가는 아닙니다. 예. 화가는 아니고 동네의 그 군관이었어요. 조음이라는 분이 일본 가기 전에 동네 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정을 잘 아니까 그 통역들도 좋은 사람들을 데려갔고 이 변박은 원래 선장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변박은 계속 데려간 것이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박에게 조음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그림들이 그 일본의 지도, 일본의 지도를 그렸군요. 스시마의 지도, 일본 본토의 지도. 그 조음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생각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고구마를 갖고 왔죠. 고구마 처음 조선에 갖고 온 게 조선통신사 통해서 예. 고구마가 옵니까? 스시마에서 몰래 갖고 왔죠. 그렇군요. 이걸 가져가면 조선에서 흉년 때 쓰겠다. 구황작물로 예. 이제 딱. 근데 그분이 고구마만 넣던 게 아니라 조음이 그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변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종의 군사전략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예. 되겠군요. 그러니까 군관이면서 화가였던 셈이죠. 네. 예. 자, 이 조선통신사의 주요 구성원인 중인들의 얘기, 뭐 이제 얘기의 마무리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중인 계급, 그러니까 꼭 조선통신사만이 아니라도 조선조에 걸쳐진 전문가 집단인 중인 계급의 위상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인 계급은 일단 양반들에게 자기들이 지배받는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승진해도 그런 지배하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네.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인들은 시인들끼리 모임이 계속됐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량도 강화시켰고 19세기 중반 가면은 서양 세력,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또 중인들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결국 자기들이 조선의 지배층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도 결국은 중인들이 먼저거든요. 여관들이 천주교책을 그렇죠.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지배층보다도 앞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조선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실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심지어는 왕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중인들이에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지금에도 그런 전문가 정신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중인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도모하면서 오늘 조선통신사 얘기 좀 마무리를 부탁드려야겠는데요. 결국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이제 굴절을 겪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20년을 이제 성장하면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라든지 또는 분개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덜할 텐데
연령층이 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일본과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과잉된 적대감도 있고 극일, 항일 이런 감정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아주 심한 그 열등감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통신사의 내력을 들어보면 그 모든 우리 감정에 담겨 있던 찌꺼기들을 좀 굉장히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지난 날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이 조선통신사 이 교류 관계에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통신사의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선생님 어떤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께 해주고 싶으신지요? 그 당시 필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결국은 설린과 우호인데요. 한양에서 쓰시마 거쳐서 에도까지 가는 길목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그 당시에는 필담의 현장이었고 지금은 그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또 지방 의원들이 한일 그 통신사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지만 그 사행로에 의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행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요즘 얘기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래서 있군요. 그 정신이 결국은 조선통신사의 설린 정신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원들은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 집단들의 만남도 살려보면 여러 분야에서 통신사의 그 정신이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은 지방끼리 지금 여러 지방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많이 그 오가죠. 바탕에 통신사 정신을 가지고 연결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아직도 그게 점점 더 일본은 벌써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혐한론이라는 표현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 예. 것이 통신사 정신을 살리면 더 빨리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아주 내용도 흥미진진했고 또 우리 미래를 개척해내는 데 있어서 외교 관계에 한 중요한 역사적 시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학교 국문과 허경진 교수와 더불어 조선통신사의 내력을 들어봤습니다. 흥미롭죠? 여러 경로로 조선통신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깊은 내용으로 들어보니까 생각할 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특히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에 호기심이 가게 되죠. 한일 양국 간의 교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즉 조선통신사의 교류가 끝을 맺으면서 머지않아 우리는 식민, 피식민의 관계에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통이 우정을 낳고 또 우정 관계 속에 상호 번영이 가능한 것이겠죠. 문화의 교류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이고 말이죠. 조선통신사 그리고 조선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중인 계급에 대한 얘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화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